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입니다. 자, 이제 5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나고 이제 6월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5월 31일 저녁입니다. 자, 이제 6월달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에 과연 어떤 주요 증시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한 주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31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거래일이 끝났는데 일단 오늘 31일 주요 일정을 보면요. 일단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그리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첫 물량이 국내 도착 예정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한번 차트를 보면은 어 살짝 올라줬습니다. 최근에 조금 조정이 좀 깊었는데 오늘 한 2%대 올라줬고 하지만 그 이외에 파미셀이라든지 뭐 녹십자라든지 뭐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은 눈에 띄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타항공의 인수양서 접수 마감일이 있었기 때문에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4월 관광 통계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에서 2021년도 4월 한국 관광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한 외래객 같은 경우는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138.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국민들의 어떤 해외 여행객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126.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가 작용을 해서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좀 보였었는데 일단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공주들 관련된 모습들을 한번 보면은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늘 0.63%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정지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여행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모드투어 같은 경우 오늘 전일 대비해서 7%대 급등을 해줬고요.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역시나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일정들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주요 일정들이 나올 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종목을 선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이 나왔을 때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항상 주간 일정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 서울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탄소 배출권, 뭐 탄소 중립, 스마트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리고 폐기물 관련된 종목들까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종목들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첫 번째 거래일이죠. 내일입니다. 1일날 같은 경우는 오펙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유라든지 LPG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주요 일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종목이라든지 또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면 역시나 체크를 꼭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외국인의 기업 소유 전면 허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세 부과 기준일과 같은 일정들이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일날 이제 수요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회동이 있는데요. LG, 뭐 현대차, 삼성전자, SK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 4대 그룹과 오찬을 하기 때문인데 일단 조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재용 의 어떤 사면이라든지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가석방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지만 일단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날 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흘러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석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삼성전자 관련주에게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매수를 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일정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럽 류마티스 학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련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에오스, 레드 동남아 출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라든지 또는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추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 날 3일 같은 경우는 한국시티은행의 두 번째 이사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기에서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정 정도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해 태양에너지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한번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쪽 상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업황이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매유통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로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임상종양학회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삼성제약과 셀리드 관련된 내용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장 폐지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럭슬과 그리고 에이펜 그리고 팍스넷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세 종목 다 모두 다 적리매매 기간이 5월 26일부터 6월 3일입니다. 꼭 적리매매 기간 잘 활용하셔서 잘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정들도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월요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만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좀 중요한 일정이고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고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고용 지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해서 예상치와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과 같은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 증시에는 조금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FOMC 위원인 보스틱 연설과 또 다른 위원들의 연설이 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죠. 파월의 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촌재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국가들의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과 연설들 꼭 확인을 해야겠죠. 하지만 역시나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강경하게 시장을 누를 만한 내용들을 발표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도 좀 단기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테이퍼나 이런 것들도 좀 시기상조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도 내용은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역시나 발표가 저녁 9시 반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나 실업률도 발표가 있습니다. 실업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업 설명이라든지 배당 일정들도 여기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증자, 감자, 신규 상장 일정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주식과 관련이 좀 있죠. 수급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매물 출회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증자, 감자, 뭐 신규 상장 이런 종목들 일정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일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자, 감자, 신규 상장 일정들도 화면상에 보이시는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추가 상장, 변경 상장, 주식 분할, 주식 병합 일정들도 지수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일정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되어 있는 일정 속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역시나 일정들에 따라서 변동성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관련 사채 일정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일정 정도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시들어지긴 했지만
청약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죠. 굉장히 막 큰 대형 IPO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한 번씩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있을 만한 수요 예측 일정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공모 청약 일정 이번 주에는 LB루셈이 일단은 6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일정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이 이외에는 청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신규 살자 일정이 있는데요. ADM 코리아가 6월 3일 날 신규 상장 일정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람코 에너지 플러스 위탁 관리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예수 해제 일정이 있었는데 총 지수지수 대비해서 한 거의 70% 가까운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좀 하고 있었어야 돼요. 한번 주가 추이해 볼게요. 자, 코람코. 자, 요 회사인데 일단 오늘 다행히도 큰 물량이 출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이긴 했지만 일단은 오버행 이슈가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묶여있던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는 팔 수 있는 물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변동성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됐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 6월달께 아직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체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일정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소폭이지만 낮은 길기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도 오늘 0.48% 정도 올랐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4%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일단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의 어떤 급락보다는 선별이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장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또 내리고 굉장히 극명하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망 섹터들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이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말고요.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들 즉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인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디스플레이 이와 같이 시장에서 가장 업황이 좋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섹터들 그 중에도 최근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실적의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약재무제표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면은 지금 종목을 사실 때 아주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항상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 시장은 조금 낙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 한 종목을 투자를 할 때, 베팅을 할 때는 항상 한 번의 비중을 다 실지 마시고요. 항상 분할 매도로,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평균 단가를 안정적으로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손절 라인을 지키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또는 매물대라든지 기타 뭐 보조지표를 이용하시건 여러분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손절 라인을 꼭 정하고 종목을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손절가를 확실하게 지키는 매매가 더욱더 중요한 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크릿 노트 보면서 주간 일정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주간 일정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